자, 1월 1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런 날은 또 막상 그리로 나서면 생각만큼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추위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네스트 세클턴이라는 영국의 탐험가는요. 비록 남극 횡단을 하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마는 1년이 훨씬 넘도록 남극에 갇혀서 있다가 탈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단 한 명도 죽게 만들지 않고 전부 다 데리고 탈출을 해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리더십의 표상이 되고 있죠. 1년을 넘어서요. 정확하게 따지면 634일을 남극에서 견디다가 전 대원을 무사히 이렇게 탈출시켰습니다. 자, 본인의 목적을 쟁취한다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리더들이 많은데요. 오늘날 정말로 필요한 리더는 그런 리더, 세클턴 같은 리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 이 카트린 드너버가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나도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 성희롱 당했다 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 100여 명의 프랑스 여성들과 함께 성폭행은 범죄지만은 누군가를 유혹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여성들은 성폭력과 유혹을 구분할 만큼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카트린 드너버에 대해서 비판도 많습니다만은 세상이 한 대로 다 쏠려가서 그것이 마치 정의라고 하는 것, 마치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할 때는 캐스팅이 되고 싶고 주연 배우를 하고 싶어서 참다가 이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명한 배우가 되고는 폭로를 나서는 부분,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항상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낸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공무원들이 원래 제일 심약하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직 외교부 공무원들인 외교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제가 오늘 뭘 첫 뉴스로 할까 하다가 이것을 첫 뉴스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급히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100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요. 그동안 피땀 흘려 쌓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인내의 한계점에 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4대 노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야기한 내용과 제가 그동안의 뉴스 브리핑에서 현 정권 들어서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협력 정책 하에 대북 지원을 개성 확대하겠다라는 자세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라는 발상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직 외교관 백인은 위안부 합의 TF를 통해 한일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라면서 앞으로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교섭과 외교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화가 외교부 산하 TF를 만들어서 지난 연말에 한일 위안부 협정에 막후 이면 합의 내용이 있다고 전 국민 앞에 까발린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문 대통령이 성명을 내어서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껏 한 내용이라는 게 아베가 친서를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보내주되, 친서 내용은 양국 간의 합의에 있는 아베의 유감과 사과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합의문 안에 있는 내용을 별도로 아베가 편지로 적어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다 까발려 놓고는 힐번하고 호기 있게 파기하고 내지 재협상하자고 하고 돈도 그냥 갖고 가라고 돌려주고 한 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려면 파헤쳐서 까발린 것은 국익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지지층을 향해서 시원하게 해주고는 그만했으면 됐다라고 또 빠지는 겁니까?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전직 외교관들이 나서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의 성명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 참아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목격하면서 인내가 한계에 왔다. 문재인 정부는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안보가 벽척간두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4대 노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다. 과거 햇볕 정책이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데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걸 더 확대 개성하겠다라는 자세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애속시키겠다라는 것밖에 더 되나. 그러면서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김정은을 규탄 제재를 강화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제가 북한 편에 서서 비핵화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방해하고 구멍을 내고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말을 그대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타스크포스들을 만들어 외교 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포크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 당국 간의 중요한 교섭과 협의는 불가능하다. 나라 간에 합의를 할 때는 서로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신사협정에 따라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정의나 불의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될 약속이 아니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면 그건 안 해야 되죠. 일단 했다고 한다면 국익이 A를 지향할 거냐 B를 지향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 소수인 B보다 일단 원칙의 관점에서 약간 훼손시키더라도 A를 가는 것이 다수의 한국 국민들을 위한 이 공리에, 즉 질적인 공리에, 양적인 공리에 더 이익이 된다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과정입니다. 국가의 이 정책 집행 과정은 그래야 되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서 효과를 얻는 집단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그 민족의 자존심이라는 크기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를 민족의 자존심으로 놓고 그 잣대로 외국과의 외교 관계를 대하면 우리는 미국과도 관계를 끊어야 되고 일본과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요. 민족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우리 혼자서 고립되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의 외교는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서 설 땅이 없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시장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됨으로써 매우 무모한 시도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자시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 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을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 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된다. 3. 반일 정책으로 한국 외교에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 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 문서를 뒤지고 공개 폭로하는 등 불법 행동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강경한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제외 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지금 최근에 2차로 발표된 독일 대사나 몇 개국 대사에 거의 자기 측근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인이 외국의 대사를 나가려면 오래전에 통보를 해서 그 대사로 가기 위한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어학 수련도 하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과되었다 싶을 때 보냈지요. 이런 식으로 막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 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5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외교관으로서 다 일선에 띈 분들이고요. 일부는 저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로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교수들이나 무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실시해라고 하면서 집단으로 성명을 내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서 이런 서명이 나온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서 이제 그냥 개인적 삶을 살고 있을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각오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는 물러나고 난 뒤에도 외교부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나면 그 뒤에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감시와 보복이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상당히 존경을 표하고요. 이분들이 정말 총대를 맸는데 이분들을 이어서 더 많은 각 분야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군입니다. 그리고 검찰입니다. 군과 검찰은 우리 사회를 대외적으로 지키고 대내적으로 지키는데 핵심 기관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마디로 이 문 정권의 군의 여러 가지 토대를 해체하는 행동들과 더 나아가서 검찰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고 정치 보복을 하는 입장으로 전방위로 동원하는 데 대해서 그 내부에서 전직들에서 어떤 입장 발표도 제대로 없는 데 대해서 한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자부심 하나로 산다는 이 두 집단에 대해 저는 양심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또 떠들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CNN 인터뷰에서 남북회담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을 하며 4월에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고 5월에 독수리 훈련을 계속할 수도 있는데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일단 뒤로 연기시켜 놓고 끝나면 북한이 쌍괴 같은 새로운 제안을 하고 그걸 핑계대면서 연기된 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중단, 축소를 이야기할 거라 했는데 문정인이 이제는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항상 3개월 정도 앞서서 다음에 올 일을 미리 자락을 깔고 까버리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키 리졸버와 독수리 훈련은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 실수를 반복한다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에 유연할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몇 가지 확실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자, 북한한테 또 쏘아나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IAEA 사찰을 밟도록 설득하기 위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고 빌 클린턴도 제네바 합의 이행을 돕기 위해 세 차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다 이럽니다. 자, 그때는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하기도 전이었고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냥 추정적 의혹만을 가질 때였고 지금 북한이 핵과 ICBM을 완성을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자는 제정신이 아닌 자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을 비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매우 기쁠 거다. 북한이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보여준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다. 지랄로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 마라 하고 돌아갔는데 이럽니다. 정권 바뀌면요. 문정인이 가장 먼저 출국 정지를 시키고 반역죄로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자는요. 역사적으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NN 기자가 북한은 끊임없이 무기 실험으로 세계를 무시해 왔는데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북한을 다룰 때 부정적인 일보다 긍정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초대해 그들이 정상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북한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정인과 친북, 종북 따까리들 말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가 북한은 불량 국가로 인권을 유린하고 유엔 결과도 거부하는데 그게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고 하니까 올림픽 참가는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 출발은 개뿔.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사람이 그런 나라에 올림픽 팀이 남돈으로 갑이 되어서 온갖 갑질을 하면서 올림픽에 공짜로 오는 부분이 이게 옳은 겁니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왔지요. 미녀 응원단이라고 뭐 끌고들 왔는데 좋은 대접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대접을 해줬지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문정인은 반드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정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 민주주의, 그리고 생화학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생각인데 미국을 격분시킬 위험을 무릅쓰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미국의 의사에 반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고 매우 긴밀히 조율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자, 치고 빠지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제가 2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해견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양 말하고 문재인 트럼프 통화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좌파들의 특성은 치고 빠집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피해가면서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으로 립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좌파가 아닌 양, 친북이 아닌 양, 종북이 아닌 양 이야기를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그거는요, 중국의 공산혁명의 과정이나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혁명의 과정에서도요, 약하면 항상 정체를 감추고요, 그렇지 않은 양 하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발톱을 드러내서 상대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문재인 하는 꼴을 보면요, 이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딱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대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모르냐? 다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지금 쏘아주는 척 하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제대로 한 방을 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남북 대화를 추진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문 특보는 트럼프가 남북 대화를 자신의 공으로 돌린 데 대해 그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까지 트럼프를 그리 씹어대더만은 트럼프가 편을 좀 들어주는 척 하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또 빨아서 제낍니다. 제가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이게 정식 공중파 종편 뉴스도 아니고요. 정말 그런 데 나갔어도 욕을 하고 싶었던 적이 정말 간절했는데 제 방송에서라도 욕을 좀 해야 저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트럼프는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모든 소통 채널을 끊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서울로 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것은 매우 영리한 행동이었고 북한이 한국을 거쳐 워싱턴으로 다시 가게 될 거다. 자, 한국이 주도해서 미국하고의 협상을 엮어주겠다 하는 것이 운전자론이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서 침을 한번 바를 거라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나 받아보고 또 향후에 북한하고의 모든 부분을 한국이 끼어들어서 숟가락을 얹으면서 자신들이 주도한 척 가려고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여나 미국하고 북한하고 직접 붙어버릴까봐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제 장담을 하겠습니다. 석 달 안에요. 제대로 뒤통수를 한번 맞게 될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그때 문재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